재밌는 짤 첫 번째. 어우. 바지를 지켜 입으면서 아이고. 접견실로 가는 그날 지금 특검에 지금 이제 속옷만 입고 나왔던 윤석열이가 바로 변호인 접견했다 그러잖아요. 옷 입고 특검 갔지? 그러면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나오는 황당한 장면이 지금 경향신문의 만평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젠 K소공마저 유명세 뭘 상상해도 그 이상. 저기 외신들이 다 저 얘기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워요. 어떻게 저걸 진짜. 안 써요? 그렇죠. 외신들이 보기에 너무 재밌죠. 어떻게 저걸 안 써? 그러니까 사진 한 컷만 나왔으면 거의 뭐 감탄을 했을 텐데 재밌었습니다. K소공 K속옷 메리아스 난닝구. 빤스. 아우. 자, 빤스 목사와 지금 일맥상통한 아 그거구나. 빤스 목사. 빤스 목사. 네가 내 신도라면 내 앞에 빤스를 빤스 벗어라. 벗어라. 했는데. 아. 자, 지금 빤스 수계와 아. 빤스 목사가 지금 천지창조합니까? 네. 만났네요. 만났어. 네, 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특검팀 돌아가자 이야. 곧바로 수의 착용.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벗었다는 거잖아요. 음. 앞으로는 그냥 들어가서 벗겨. 아. 어차피 벗을 건데. 아우 성질나게. 아, 더러워. 나가자마자 수의를 착용했다는데 정말 3배로 만든 수의를 착용시켜주고 있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영상이 공개가 안 돼서 네. 우리는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찍었다. 대략 유추해 볼게요. 하나씩. 어떻게 일호선인가요? 물론 여기는 뭐가 메리아스. 일어서 있어요? 아니요 1호선이냐고. 일어서. 메리아스 입었다고 전제했을 와. 때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다음에 여기 이제 AI가 만든 이미지죠. 여기. 아. 이것도 이제 메리아스 입었는데 사람들이 메리아스는 벗기고 싶은가 봐. 아직도 통통하네. 아니 여러분 윤석열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 AI가 만든 거. AI가 그렸죠. 주말을 강타했죠 저 사진. 진짜 재밌는 건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어머. 어. 잘 내 눈. 만들었다. 내 눈. 아, 네. 돼지가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을 네. 저렇게 만들어서. 참, 아이고. 자, 그 무한도전은요. 네. 만능짜리예요. 맞아요. 무한도전에 그 모든 걸 다 예언해. 모든 게 다 있어. 네. 속옷 진짜 하나 다 달랑 입고 진상짓. 이야. 진짜 이야. 다 있어. 진짜. 노홍철 직직. 네. 정영돈 속옷 하나 입고 달랑 입고 진상짓. 예고. 참. 이것도 있었죠. 다음 특검 출석 때는 이렇게 하고 나와 응. 저 밧줄 묶어놓은 거 영 불편해요. 아. 소위 말하는 귀감 묶기 아니에요, 저게? 이미지예요. 가상 이미지 여러분. 실제로 저랬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저랬으면 좋겠다. 다음 거 한번 볼까 다음 거. 바지를 벗으면 미친 줄 알고 도망간다는 거지. 이분 찐칠이님 만평인데 네. 아. 지금 그 쇠창살 너머에 누군가가 지금 바지를 벗고 있는데 뒷모습 봐봐. 아직도 통통하네. 바지를 벗으면 미친 줄 알고 도망간다는 거지? 진짜 미치겠네. 진짜. 저건 미친 줄 아는 게 아니지. 미친 거지. 미친 거지 진짜. 자, 요 SNS도 지금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죠. 서울구치소장 날려야겠네. 재판 수사 전부 안 받는데 변호사 접견은 왜 허락해 주는 거야? 오후 5시 이후에는 접견 못하는 걸로 아는데 밤 9시까지 변호사 접견했다는데 서울구치소장 당장 날려라. 실제로 지금 전현희 의원이 가서 보니까 9시에도 접견한 게 있었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점심시간 빼면 하루 종일 접견하고 계속 있는 있는 거예요. 접견하고. 갔다 와서 자는 거지 이제 그냥. 야, 저 변호사비도 무시 못할 텐데 저거. 아. 그쵸. 실제로 속옷은 이 정도는 돼야죠. 속옷은 이 정도는 돼야지. 오. 아름답잖아. 역도부. 이분이 지금 60대 중반이거든요. 네. 오. 정성호도 런닝만 입고 가자. 원시의 힘 보여. 원시의 힘.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죠 지금. 맞아요. 네. 법무부 장관 직접 가서
직접 체포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복장을 똑같이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윤석열의 몸무게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역도부 출신 아니에요. 네. 야 근데 운동 계속 열심히 하셨나 봐요 진짜. 아니 저건 진짜. 열심히 한 정도가 아니죠 저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했던. 태닝은 한 번도 안 하셨나 봐요. 하얗네. 엄청 하얗. 그다음 정청래 대표가 지금 그 나주 가서 오이 저게 언론하고 인터뷰 저런 얘기를 해요. 오이가 싫어하는 걸 치울 때 더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게 물에 잠겨가지고 이제 얘들이 썩어가니까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다른 농작물을 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열려 있던 애들이 지금 약간 노각이 된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살리는 거죠. 팔지는 못하더라도 먹긴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텃밭 농사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예. 농사 짓는 사람은 이게 자식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환영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진짜 그 수해 복구의 진심이었던 사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우스 작업이 제일 힘들다니까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다고. 실제로 수해 복구 하자 그러니까 신용만 한 게 아니라 기간 내내 수해 복구를 하고 그 있잖아요. 당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2시간 작업하고 올라와서 어제 뭐 주요 당직 임명 그랬습니다.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이 다음 게 재밌는데요. 지금 이제 어제는 그 최고위원 김병주 의원이랑 가서 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2시간 표정 봐. 정도 작업하고 정청 여기 동영상도 있긴 한데 그냥 굳이 말씀드리자면 더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 표정이 영혼 탈거. 탈출, 영혼 탈출. 되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제 김병주 너무 의원 힘들어 표정이. 막. 아, 근데 매일매일 진짜 쉬는 날 없어가지고 진짜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강행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보다 정청래 당대표의 체력이 더 세다 이 이야기가 지금 장군 아니 이러면 안 된다고 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을 뼈까지 갈아넣고 영혼이 나가심. 그러니까 한 분은 장군 출신과 한 분은 군대를 안 가셨는데 지금. 아니,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면 뭐냐면 두 시간을 다 끝내놨어. 그래가지고 주인장한테 더 할 거 없어요 하니까 김병주 표정이 아 너무 안쓰럽네요. 재밌었어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주불리는 항상 보면 귀여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완전히 그 하우스 안에 작업하면서 완전히 넋이 나가 버리는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여담인데 주블리님께서 그 전에는 대통령이라는 자기가 발음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맨날 대통령 이랬잖아요. 네. 요즘은 발음 너무 잘하시더라고. 각별히 신경 그랬어? 쓰신다. 일부러 그랬던 거야? 제가 원래 대통령. 선택적 단설남이잖아요. 단설남. 제가 그 심정 조금 알아요. 예. 자, 잠깐만요. 이제 채팅창 좀 읽어드리고. 블루토파저님 감사드립니다. 이성계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병철님 출첵 이지은 좋아해요. 태영청장 최범 연락 귀엽고 사랑해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당대표도 뽑혔고 이젠 새 출발을 힘차게 합시다. 새날 화이팅, 새날과정 모두 화이팅. 변호사 정필승 화이팅, 김혜경, 이재명, 김미성 만세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최지성님 이번에 네거티브가 너무 심해져서 전당대회 동안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끝나기만을 기다렸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비방이 지지자들을 참칭하는 세력들로 인해 너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청래 당대표 축하합니다 하셨고요. 제가 새날 출연진들 방에다가 또는 국회의원들 출연하실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런 경선은 한쪽 편 들지 말자. 새날 아무리 좋아야 돼요. 본인들이 그런 식으로 한쪽에 딱 줄을 서는 순간 새날 방송도 갈라집니다. 심정적으로. 자, 락맨TV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와 더 좋은 미래 해체하십시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개파 모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저도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 내용인데 이건 따로 이야기 한번 할게요. 나중에. 자, 최지성님. 민주당 전당대회 중립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끝까지 버티며 함께해 주신 새날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있지. 정청래 이낙연이었다면 정청래 일방적으로 편 들어도 됩니다. 정청래 박찬대였을 때는 웬만한 사람들은 중립시키면서 내 감정이 가는 사람 찍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세력이 끼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우당님 감사합니다.
흑수저님, 민주당의 당원은 똑똑해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똑똑해야 우리 민주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권의 성공에 원힘을 다합시다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박말복님 감사드리고요. 김명철님, 오디오 출연으로 한건하는 보람 PD 화이팅. 오디오 수당 받아요. 김혜경, 이재명, 김민석 만세하셨습니다. 오늘 컨디션 안 좋은가 봐. 일체 반응 안 하네. 정천재 하루광진님, 저는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할 말 할 것 같아 좋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쉽게 변질됩니다 하셨고요. 캠컨님 감사드리고 지리산님, 민주당은 이제 하나로 가자 하셨습니다. 저도 제발요. 하나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한동훈이 얼마나 깐족거리는지 한번 볼게요. 민주당이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어 지금 노동법을 강행하면 주가에 악영향을 주고 청년과 투자자들이 피해볼 것이라는 제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정권 노동법 강행해도 주가에 부정적 영향 없을 거라는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한동훈이가 이 당대표 출마 안 했잖아요. 네. 결정적 패착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누군가가 지도부를 할 거 아니에요. 김문수든 뭐 장동혁이 누구든 간에. 그러면 사실상 친한계 해체예요. 지금. 한 누구요? 친한. 처음 듣는 이름이 더 나오네. 제가 봤을 때 저분 정치 끝났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끝났어요. 저분 정치 못해요. 그 변호사는? 수사나 받으면 되지 뭘.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자기 세력을 계속 규합해 갔어야 되는데 다 이걸로 끝났다고 보고. 이게 지금 노란 봉투법 이야기한 거잖아요. 박홍배 의원의 반박입니다. 한 전 대표님, 노란 봉투법이 주가에 악영을 준다면 책임질 거냐고요? 그 전에 노동개혁이란 미명 아래 노동자만 찍어 눌렀던 정권의 여당 대표로서 먼저 사과부터 하셔야죠. 노란 봉투법을 보는 색안경부터 벗으신다면 주가와 시장 전망에 대한 공개 토론도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무분별한 손배와 하청 뒤에 숨어 교섭을 회피하는 사용자로부터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선진국들은 당연히 이런 법 당연히 있어. 한국만 없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노동자들이 하청에 하청 줘가지고 본청이랑 원청이랑 싸우지도 못하는 게 말이 됩니까? 책임 다 회피하고. 박홍배 의원님이 이거 전문이신 네. 거잖아요. 네. 다음 한번 볼까요? 나경원. 우린 협조 준비. 이게 지금 좀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에 우리는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 수사받을 정청래는 준비를 해야지. 미래 권력 꿈꾼다면 추한 말 버려야 된다. 세게 계속 말이 나오니까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니. 얘들 협조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 말은 우리 쫄았다 이런.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협조할게. 네. 그렇게 좀 심하게 말하지 마라. 살 떨려 이거잖아. 나는 최소한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나는 쫄았어야. 나는 좀 봐줘야. 이분이 그거 특기잖아요. 나는 좀 봐줘. 특기 아니야. 어? 저만 봐달라고 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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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월요일 날 정청래 대표 마지막 인터뷰에 제가 한 말 있어요. 정청래 후보를 보면 겁난다. 진짜로 해버릴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해드렸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오늘도 당장 취임하자마자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막 호다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쫄았다 이런 이야기고 장동혁이 한번 보세요. 판사 출신이란 놈이 하는 멘탈이 이런 거예요. 계엄 유발한 정청래, 아유. 내란 교사범, 내란 주범. 그렇게 큰 인물이었어.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님 때문에. 저분들이 지금 정신이 없으셔 보면 지금 개엄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고 계시는데 참 뭐랄까 계엄을 유발한 정청래도 아니 언제는 이재명한테 계엄을 유발했다고 하더니 이젠 또 정청래도 바뀌었어. 내단 교사범 내단 주범 하는데 너네 당 내단이나 잘 수습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판사 출신이라고 했죠? 맞아요. 예. 위헌정당 해산 심판할 때 어떻게 변론할지는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맞아. 게 그게 좋을 겁니다. 아니 맞아. 저 말에 논리적 모순이 있어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뭐냐면 쟤들 말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등 하고 민주당이 너무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내란 일으켰다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저 논리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 국민의힘이 협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내란 똑같이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 깊게 들어갈 것도 없어요. 어떻게 교사범하고 주범이 동일한 공직자가 돼? 너 판사 출신이면 너 솔직히 사법고시 성적 까봐. 그렇지. 장동혁의 논리대로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 때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막대한 엄청난 존대였었던 트라우마를 줬을 거예요. 제가 네, 봤을 그런 것 때는.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자기들 막 다 세워놓고 두려워. 퇴장시키고 그리고 지금 이랬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일성으로 내란 정당 해산해야 그렇지. 해보이는데 지금 오줌 마렵지.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기 때문에 아, 지금. 맞아요. 그렇죠. 이분은 살 떨리는 가능하잖아. 거죠.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어. 자, 국민의힘의 역사 한번 볼게요. 비상계엄 선포한 대통령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다음에 윤석열.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계엄 정당, 내란당 이런 거예요. 전두환까지 포함하면. 얘네들은 내란 상습범이에요. 얘네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그 전신을 포함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나온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이렇게 보니까 엄청 많이 했었네. 아니 그쵸. 생각해봐요. 윤석열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어요. 특정 종교의 선택을 받았지. 얘네들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안 한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생각해보면 아니 뭐 특정 종교 집단하고 손잡으면 돈도 생겨, 표도 생겨, 저기 뭐야 여론조사도 생겨. 국민 눈치를 왜 봐? 예. 이런 정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 헌법적으로 예.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저 사진에 박정희 있잖아요. 나 이번에 충격적인 기사를 한 번 봤네. 김건희 신발 사이즈가 260 뭐 이렇게 네. 그냥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박정희 신발 사이즈가 245였더라고요. 어머, 나랑 비슷하네요. 원래 되게 단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아마 작잖아요. 16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키높이 그대로 신었대요. 어. 자, 또 뭔가 박정희 키 그러니까 신발 사이즈가 245였다고. 사실 그것도 키운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작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키가 160이 안 되면 발 사이즈가 그렇죠. 더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커 신발도 일부러 더 큰 신발을 신었대. 그러니까 음. 그 큰 신발 안에 245. 내부를 좀 채워가지고 좀 어. 크게 보이는 걸로 신었대요. 어쨌건 지금 우리 내란다. 아예 끝냅시다. 그러니까요. 아니, 끝냅시다, 돼요. 진짜로. 끝내야 돼. 진작에 끝났어요. 정청래 당이. 당대표 된 김에 그냥 확실히 끝냅시다. 그러니까요. 자, 오랜만이네요. 박지훈님 SNS입니다. 조국 사태의 재구성. 지난 회에서도 검찰이 총장님 직인.jpg를 만들었다고 주장한 알캡처 프로그램의 PC 흔적이 허위인 증거들을 제시했었는데요. 이번 회에서는 아예 쐐기를 박아드립니다. 총장님 직인.jpg 파일의 속성이 알캡처로 만든 것과 확연히 다르다는 증거로 시작해서 검찰의 분석관이 알캡처가 설치됐던 흔적이라고 주장했던 아이콘 파일이 사실은 알캡처의 흔적이 아니었다는 확고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검찰이 주장하는 표창장 위조의 주요 도구 알캡처가 당시 강사 휴게실 PC에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것은 정경심 교수가 딸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허리가 뚝 부러져 버린 중대한 반대 증거입니다. 또 검찰이 의도적으로 허위 증거로 정 교수를 위조범으로 몰아갔다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기막힌 허위 증거들도 줄줄이 튀어나옵니다만 표창장 위조 도구라던 알캡처 PC에 아예 없었다. 예. 그러니까 조작 사건입니다. 증거 조작 사건. 왜? 일단 정경심 교수를 뭐 사모펀드 이런 걸로 불법 정치자금 이런 걸로 걸려고 했다가 안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저 표창장 위조 사건하고 최성의 증언이 결정적인데 나는 표창장 준 적 없는데 이걸 위조했네 이렇게 했던 조작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새끼를 쳐가지고 말도 안 되게 무슨 자녀의 오픈북 테스트에 조국 대표가 도와줬다는 등 무슨 뭐 자기소개서 초안을 써줬다는 등 이걸로 지금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잘 알지도 못하는 새끼들 나와가지고 조국이 무슨 죄가 있네 없네 하는 건 개소리고요. 그냥 조작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결국 대선으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조작 사건으로 이용해 먹었던 건데 그러면 지금 조국 사건은 죄가 있네 없네가 아니라 재심 사안이란 말이죠. 관련해서 전우용 교수님. 조국 사면이 화제가 되면 그럼 조국에게 죄가 없단 말이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지금쯤 노상원 수첩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참혹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들 외에도 윤석열 탄핵 집회에 후원했던 사람, 인터넷에 윤석열 김건희 비판 글을 썼던 사람 등 수많은 사람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유죄 판결을 거쳐 감옥에 갇혔을 겁니다.
그래도 윤석열 독재 정권의 검찰과 법원이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면 그럼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과 그에 동조한 법원의 해도 너무한 짓은 조국 사냥으로 시작했습니다. 살인 독재 정권들이 언제나 법치에 탈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지은 죄와 만들어진 죄를 분간 못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맞아. 만들어진 죄. 이거 지은 굉장히 죄와 중요한 만들어진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계속 했던 말들이 있죠. 조국식으로 털면 대한민국 사회에 누가 죄. 살아남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죄가 있는데 사면을 해준다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을 꺼내준다 이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조국 대표 등 각계에서 지금 사면하자고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 내일 중으로는 이게 안건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결정이 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사면을 못하면 굉장히 멀리 가요. 일단 뭔가 건수가 있어야 사면을 해줄 거 아닙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로 저는 재심 청구해야 된다고 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을 신의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대통령 지지자들이 저는 같이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뭘 알지도 못하면서. 조국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선구자가 그러다 보니까 보복당한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게 우리 대통령이 신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지층들은 사면해 주세요라고 저는 주장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삼가하시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이 쉿빌딩. 여기 지금 동대문에 발로 뛰어 직접 써야겠다. 동대문가 이런 게 해주나 보다. 새날 모자도 하나 한번 맞춰볼까요? 새날 마크를 앞에 모자에 걸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윤석열 김건희 때 같았으면 김건희가 야 이거 좀 알아봐라 했는데 에르메스에서 그 날짜에 못 맞춘답니다고 그냥 갔을 거야 아마. 발로 뛰어 직접 제작. 진짜 멋있다. 이 정부. 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물가 때문에 엄청 올라가죠. 골치 아파요. 네, 지금. 관세를 그렇게 매게 되면 그럼요. 관세는 알고 보면 지들이 내는 거거든. 심지어 미국 내에 있는 올리브영 매장 같은 데 있잖아요. 동나 때 관세 적용되기 관세 전에 아, 사야 되기 된다고. 전에 살려고. 그 전에 매점 매석하고 살려고. 예. 그러니까 2020년대 쯤에 그 미국하고 중국이 본격적인 무역 전쟁에 나설 때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게 결론이 뭐냐면 중국은 미국 없이 살 수 있는데 미국은 중국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관세를 50%를 때려보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내주는 요 머리띠가 12,000원이면 샀는데 이게 그치, 18,000원이 되는 거거든. 음. 그러면 결국 그 돈은 미국 국민들한테서 나오는 거지. 이게 중국 애들이 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렇죠. 수입품의 물가가 올라가면 국내 물품들도 다 국내 올라가죠. 물가도 다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기 고용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윤석열 이렇게 김건희 탄핵 아니, 방법이 있어요. 미국인들이 탄핵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K 탄핵 K네. K 한 사람만 민주주의. 언급하고 갈게요. 양동근. 나는 저런 이제 친구 소년보 교회에서 뭐 간증했다고 네. 악플이 달리니까 이마에다가 명신하고 비슷한 한글을 써가지고 아. 조롱했다가 비읍신. 지금 한번 보세요. 저기 저 헤드라인 셀프 나락 감지한 양동근 욕설글 삭제 엔딩. 그러니까 나 이거 말고 뭐 그저 JK 김동욱 등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원조로는 내란나비도 있었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좀 뭐 잘 모르면 좀 끼어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걸 떠나서 연예인들이 진보 보수는 한쪽 편을 들 수 있죠. 근데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란을 옹호하는 것은 그냥 정신병자들이나 하는 거야. 내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죠. 범죄인데 가장 중범죄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범죄인데다가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인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 동조를 하면서 지금 양동근이가 한 짓은요. 이번 전당대회 때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민심과 거스르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아하고 애뻐라 했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좀 숨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재밌는 짤이었습니다.